네, 오늘은 문화파트 수업이고요. 이 문화파트는 작년에 통합사회 시간 때 여러분들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통합사회 때 안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낙인이론. 맞아, 낙인이론이랑 하나 더. 네, 차별이론 배웠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낙인이론은 일탈 행동을 두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뭐랑 뭐였죠? 1차적 일탈이랑 2차적 일탈이었습니다. 1차적 일탈이 뭐였어요? 우연이나 호기심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하게 된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찍는데요? 낙인을 찍는답니다. 이렇게 문제 하나 손가락질을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반항심, 삐뚤어진 정확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생겨나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반복적으로 일탈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일탈? 그게 바로 2차적 일탈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일탈자로 규정되어지는 무엇에 주목했죠? 낙인. 아니요. 일탈자로 규정되어지는 과정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행동도 낙인을 찍어야지만 2차적 일탈로 이어지고 낙인을 찍지 않으면 2차적 일탈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이 말은 일탈을 규정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일탈의 무슨 성? 상대성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낙인을 찍어서 일탈자로 이어진대요. 그럼 뭘 함부로 찍으면 안 되겠어요? 낙인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가 하나의 해결책이자 예방책이 되고요. 근데 이미 낙인을 찍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생겼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맞아, 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바꿔줄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의 핵심,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게 수능이 원인이랑 해결책이 같이 세트로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거랑 대비되는 이론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핵심은 일탈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이 뭐 했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일탈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누구랑? 1차 집단이랑 중거 집단입니다. 1차 집단은 쉽게 말하면 친한 친구고 중거 집단은 여러분들이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겠죠. 굳이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배울 수는 있긴 하지만 특히 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학습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일탈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탈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하는 뭐까지? 가치까지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핵심, 자, 해결책은 뭘까요? 그 정상적인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제 기준으로는 진화와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탈자와의 관계를 끊는 거고, 이 일탈자를 무슨 집단이라고 표현했죠? 맞아요. 비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착한 친구와 관계를 늘리면 되겠죠? 그거를 뭐라 한다? 정상 집단, 정상 집단과의 교류 확대 혹은 비정상 집단과의 교류 차단이 해결책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상품권이 11만원어치가 있습니다. 탐나죠? 여러분들 문상 생기면 뭐 할래요? 현질.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을 현질을 하시나요? 좋습니다. 뭐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현질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싸이월드라는 그 미니홈피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도토리를 충전해가지고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맨날 BGM을 잔뜩 사가지고 그날 기분을 맞춰가지고 제 기분에 맞는 음악을 선곡해서 맨날 이렇게 노래를 바꿨어요. 아무도 제 미니홈피에 오지 않았지만 제 자기만족을 이렇게 바꿨던 기억이 있고요. 뭐 책 산 경우도 있고 막 이것저것 했네요. 제가 문상 보여줬더니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유튜브에서 문상 이벤트 하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더라고요. 하면 안 되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이제 취미로 이제 여행 관련 컨텐츠를 주말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핫했어요. 나 이거 본 사람 영상. 배고팠어요. 꽤 많이 봤네요. 좋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강제 유튜버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업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올리는 김에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제 지인들한테도 여행 정보를 좀 알려주는 그런 거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은 적이 너무 많아서 한번 심심풀이로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안 돼요. 제 기준으로는 핫한 거거든요. 제 구독자 수가 이제 150명 정도 됐는데 조회수가 2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보는 거죠, 사람들이. 올린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핫한데 이러면서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유튜버 전향을 꿈꾸며 물론 가지 않을 건데 전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안 가겠지만 아무튼 이제 취미 삼아서 앞으로 종종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수업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목표는 문화의 요소 그리고 문화의 의미가 수능에 나오거든요. 얘를 알려드릴 거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문화의 속성입니다. 얘는 거의 수능에서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엄청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럼 먼저 학습지를 봅시다. 일단 문화의 의미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찍고 있다가 굳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학습지를 보면 동글뱅이 1번에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것, 예술적인 것, 고상하거나 세련된 것, 보다 발전된 것 등. 자, 여기 밑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생활 양식을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해요. 자,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천재들 좋습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이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학습지를 보시면 동글뱅이 2번에 한 사회나 집단에서 밑줄 한 사회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의식주, 가치 및 규법, 사고방식 등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을 말한대요. 모든 생활 양식의 밑줄. 자, 다 쓰셨나요? 그럼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뭔가 예술적이고 세련되고 고상한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문화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말에 나 오늘 한번 문화생활 해볼까 하면서 하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뭐 하나요? 문화생활 할 때? 영화 봐요. 영화 보기도 하고 또 노래도 듣고 또 여러분들 교양 있게 또 책도 읽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뮤지컬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다양한 이런 문화생활들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문화생활을 안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러 갈 때 하는 즐기는 이 문화생활들이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하고요. 아니면 반대 다른 걸로는 뭐가 있냐면 아예 문화재 같은 거. 뭐 유적지나 사적, 그 다음에 아예 우리나라 국보, 보물 같은 이런 문화재가 또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뭐게요? 숭례문. 아, 맞아요. 숭례문. 천재들이에요. 네, 숭례문, 남대문 같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의 국보 2호는 뭐게요? 동대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닙니다. 자, 1호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1호만 기억하지 말고 2호까지 가보죠. 자, 제가 여러분들 못 맞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초성. 경복궁. 일단 탑이에요, 탑. 아, 맞아, 여러분들은 다보탑이랑 석가탑밖에 모르죠. 다보탑이랑 석가탑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는 다른 탑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답은 안 나왔는데 제가 초성으로 힌트를 드려볼까요? 이게 초성이에요. 원각사지. 원각사지 몇 층? 맞아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우리나라 국보 2호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보신 적 있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의 보물 1호는 뭐게요? 보물 1호. 흥인지문. 정답. 흥인지문은 동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자신있게 국보 2호라고 외쳤던 그 동대문이 보물 1호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의 보물 2호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드립은 안 해요. 다른 반에서는 막 보물 1호 했더니 저요 막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아니야. 자, 보물 2호는 종이에요, 종. 에밀레종. 그렇죠. 여러분들 에밀레종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안 종이 에밀레종밖에 없잖아요. 근데 에밀레종이 아닙니다. 자, 무슨 종이냐? 이완종. 이번은 편집해야겠어요. 이한정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할 드립이 아니죠, 그냥 이거. 피컵했네. 야씨, 이거 대박인데요. 자, 아닙니다. 이한정 정말 참신한 드립이었어요. 자, 아무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새해 밝으면 치는 종이 있잖아요. 맞아. 그 우리 서울 종각에 있는 옛 고진각 동종. 이게 보물 2호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화재 같은 거, 뭔가 우리가 문화생활할 때 하는 그 문화들 이런 게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는 반대로 한 사회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의 총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문화, 이 결혼 문화는 한 사회나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죠. 이런 결혼 문화도 하나의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항의하는 청소년 문화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즐겨하는 대중문화 이런 것도 하나의 넓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우리나라 과거 전통 혼례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요즘은 이렇게 혼례를 잘 안 하죠. 요즘 어떤 식으로 해요? 요즘은 서양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웨딩홀을 빌려가지고 서양식으로 웨딩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패백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문화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웨딩 문화가 생겨났는데,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이게 문화병동의 양상 중에 문화융합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문화융합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서양식과 우리나라의 전통 원리가 섞인 문화도 있지만 요즘엔 이렇게 결혼을 좀 작게 하는 문화도 생겼어요. 약식. 네, 그거를 이제 스몰 웨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런 스몰 웨딩을 꿈꾸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거 네, 꿈만 꾸고 있어요. 어쨌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문화가 이제 하나의 넓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하고요. 또 청소년 문화도 하나의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제가 청소년 때 있었던 독특한 문화를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친구가 생일 때 저희 때는 축하한다면서 생일빵을 때리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있나요? 안 때려요, 여러분들은? 때리기도 다른 반 애들은 때린다고 하던데. 맞아요. 가끔 이제 친한 친구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때리고 한 멍드는 정도? 그 정도죠. 근데 저희 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와. 몸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생일인 친구를 전봇대 같은 데가 이렇게 박스 테이프로 칭칭 둘러서 아예 못 움직이게 옴짝달싹 못하게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축하한다면서 막 계란을 집어던지고 밀가루를 뿌리고 막 케이크를 얼굴에 이렇게 막 이렇게 받고 막 이런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심할 경우에는 이 상태로 계속 냅둬가지고 밤새 이렇게 냅두고 다음날 아침에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진짜 약간 미개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재밌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살 초반 때까지만 해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때 했던 문화 중에 재밌었던 문화는 재밌다고 하면 이상하고 졸업식 문화 중에 졸업식 때 이 교복을 이제 다 찢고 막 면도칼로 막 계란이랑 나의 그 밀가루 던지는 그런 이상한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한테 모두 공통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문화도 하나의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나 집단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생활 양식을 말해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개념인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교과서나 학습지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빈칸에다가 추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편성이랑 특수성이 있어요.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은 말 그대로 어느 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의 특성을 말하는 거고요. 이 특수성은 그 문화가 사회마다 다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느 사회에서나 길거리에서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뭘 하는 문화가 있죠? 인사를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인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사하는 방식이 사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인사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 건데 뽀뽀해. 이건 이제 터키라는 나라에서 하는 문화고요. 터키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상대방이 이렇게 앉는데요. 앉는 다음에 그러니까 동성이건 이성이건 상관없이 양볼에 뽀뽀를 하는 문화가 있답니다. 개이득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처음 보는 터키인이 자기 볼에 뽀뽀해서 엄청 당황하는 그 모습을 제가 캡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인사가 이제 프랑스 인사법이 있죠. 프랑스 인사법이 이제 비주라고 하거든요. 맞아, 양볼을 이렇게 살짝 맞댄 다음에 입으로 실제로 뽀뽀를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쪽쪽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 쪽 소리가 클수록 상대방이 반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다들 지금 더럽게 쪽쪽 소리 내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떤 친구들 이게 딱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크게 내는 거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 고막 터지고 난리 나겠죠. 드립 실패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진짜 신기한 인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하는 인사거든요. 미얀마는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양손을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요. 그 다음에 이러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깍딱이는 이런 인사 방식이 있대요. 여러분들 이 인사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서울이 냄새나요. 냄새나요? 겨드랑이 냄새. 그리고 약간 건방지다라는 느낌도 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건방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뭐 한다고요?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 같다? 네. 무한도전 6회 포스터 같다고? 자, 아무튼간 근데 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를 건방지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상대주의적 태도가 부족한 거겠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 그건 이들의 문화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지속된 나라예요. 뭐가 지속되는지 아시나요? 전쟁. 맞아요. 전쟁이 지속된 나라입니다. 내전이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에요. 자, 내전이 지속된 곳에서 손을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에 넣었다는 건 겨드랑이 냄새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죠? 공격할 이상 없다. 맞아요.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을 양손 이 양 겨드랑이 사이에 넣음으로써 난 당신을 공격하지 않고 해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인사법이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인사법을 소개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총 빨리 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인사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건 문화의 특성 중에 보편성이고 이 인사하는 방식이 사회마다 다른 거는 특수성으로 가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개념, 문화의 속성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보세요.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자, 밑줄을 쳐볼까요?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밑줄.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출생 후 학습의 과정 밑줄.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된답니다. 자, 이건 문화의 속성 중에 뭘까요? 정확해요. 학습성입니다. 학습성. 문화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향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밑줄.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사한 행동 양식과 같은 생활 양식. 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속성은 공유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화는 이전 세대 밑줄.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아서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운 내용이 쌓인대요. 자, 새로운 내용이 쌓인다 해도 밑줄. 자, 새로운 내용이 쌓이니까 이건 무슨 성일까요? 회작성.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축적성.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 의미가 변화한다. 변화에다 밑줄. 자, 이거는 변화성일까요? 행동성. 네,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예리하시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 밑줄.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통합된 체제 밑줄. 통합된 체제로 존재하는 이것을 통합성. 통합성이라고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총체성이라고 합니다. 총체성. 뭐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죠. 네, 총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총체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속성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제가 이거를 한 두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인데요. 여기 있는 이 자료는 처음 채팅이 시작했을 때, 시작이 됐을 때 채팅 언어들을 제가 정리한 표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 그쯤의 그 자료들인데, 반가반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이, 축하, 그다음에 눈 찍찍해가지고 이렇게 기분 안 좋은 거 드러내는 거, 그다음에 헐, 질, 싫어, 응응, 눈웃음, 지속, 유유, 크크, 너무하선, 땀 흘리는 표정, 초등, 기억, 수요, 바이, 수고, 안녕, 흐흐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채팅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언어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좀 익숙치 않아요? 촌스러운 것도 있긴 한데 네. 거의 지금도 많이 쓰고들 있지 않나요? 예. 맞아요. 이 채팅 언어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채팅 언어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나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태어나자마자 알아서 이걸 썼어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걸 뭐 했기 때문에? 학습. 배웠기 때문에 이런 채팅 언어를 쓰는 거예요. 자, 60,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채팅 언어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건 그분들이 그걸 배웠기 때문에 쓴 거고,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이런 거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채팅 언어를 쓰는, 우리 채팅을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이 언어는 다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채팅 언어를 썼을 때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요즘에 쓰는 이런 그 신세대 언어들을 쓰면, 어른들 앞에서 쓰면 어른들은 그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그 언어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유성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이 공유성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특징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축적성인데요. 아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여기 있는 이런 채팅 언어들이 사라진 것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채팅 언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의 채팅 언어들이에요. 2007년이거든요. 저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갖고 왔는데, 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우왕키 구키가 있고요. 킹왕짱, 듣보장, 막짱, 안승, 고고싱, 하하카, 지몬미, 쩐다, 흠종무 등이 있어요. 흠종무를 잘 모르더라고요. 흠종무는 뭐냐면 좀 무서운데 줄임말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진짜 별다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하카하게 꽂히셨나요? 그 다음에 요즘에 쓰는 거 있잖아요. 쩐다는 요즘도 쓰지 않나요?
안 쓰나? 쓰는 것 같던데 요즘 애들도. 아무튼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쓰던 채팅 언어예요. 근데 90년대 60년대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90년대고요. 그러다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어때요? 여전히 쓰는 언어들이 있고 반대로 또 새로운 언어들이 생겼죠. 이처럼 기존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서 그 위에 문화가 점점 쌓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성? 네, 이게 바로 축적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채팅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니까 이건 또 변동성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기도 하거나 기존의 문화가 사라지는 걸 말할 때 우리는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총체성은 문화라는 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채팅 언어만 보여드렸는데 우리의 언어도 일상 언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됐겠죠. 이 채팅 언어가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팅상에서만 쓰다가 이제 이 재밌는 언어들을 이제 방송국 PD들이, 예능 PD들이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 TV나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굉장히 보편적인 인기를 끄면서 이 BJ들이 굉장히 이런 채팅 언어를 많이 쓰게 되죠.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언어를 많이 그들을 따라해서 이 채팅 언어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의 총체성입니다.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문화 요소들이 같이 변하는 특징, 그거 이제 총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자료 말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고민하다가 갖고 온 게 남자 학생들의 헤어스타일 변천사거든요. 관심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9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엄청나게 강타했던 머리인데 이거 유승진 씨고요. 그 스티븐 유라는 다른 이름이 있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꼬랑지 머리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머리를 했고 이 정도까지 뭘 어우씨야 니들이 투블럭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때는 진짜 이게 정말 보편적인 머리였어요. 그래서 다들 꼬랑지를 길렀고 여기에 브릿지 넣어가지고 염색하는 머리가 되게 보편적이었습니다. 혹시 막 싸우면 저걸로 뭐 이렇게 서로 뭔 소리야. 싸우면서 저걸로 따기 때리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머리가 유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요 머리는 이거 무슨 컷인지 알아요? 샤기 컷이랑 울프 컷이 나왔어요. 이 샤기 컷, 울프 컷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인기였고요. 졸업사진 보면 다 머리가 저래요. 촌스럽죠. 근데 촌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도 이 머리 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지 않아요? 맞아, 이게 다시 유행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 머리 하는 애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도 몇 명 봤어요. 근데 이런 머리를 한다는 거는 문화의 무슨 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가 이게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어떤 거? 아니. 그렇죠. 축적성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화가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문화에 새로운 문화가 쌓이는 축적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20살 초반에 GD에 빅뱅 GD의 이제 모이칸 스타일입니다. 이게 사실 엄청나게 인기를 끈 건 아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신박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사실 지금 보니까 이게 그렇게 멋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센세이션한 머리였거든요. 그냥 대머리라니 여기 머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반은 반삭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띄우는 모이칸 머리가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애들 이 머리를 따라했다가 다 후회했습니다. 아무도 소화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모자 쓰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머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바가지 머리도 보편적인 머리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조금 더 뒤로 오면서 이런 머리가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죠. 이거는 이제 댄디컷이라고 하고요. 굳이 파마나 뭔가 자극적인 그런 스타일을 넣지 않지 깔끔하게 자르는 머리가 좀 유행을 해서 유재석 씨도 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죠. 그러다 이 머리가 조금 심심하니까 여기서 살짝 변형이 온 게 댄디 펌이고요. 그래서 댄디컷에 살짝 컬을 넣어가지고 좀 더 뭔가 부각되는 머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절대적인 그 강세를 보이는 머리가 이거죠. 투블럭. 우리 학교에도 투블럭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 투블럭 머리를 한동안 오래 했었고요. 근데 이 투블럭 머리가 몇 년째 지금 너무 유지되다 보니까 지겨워서 이거 이제 변형 스타일이 나왔고 그 변형 스타일 중 하나가 이겁니다. 원블럭. 원블럭도 나왔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에즈펌이라고 해서 가르마 펌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르마 펌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가르마 했다 그냥 내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머리에 변천사를 보여주니까 문화의 속성 중에 뭘 도출할 수 있어요? 변동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체성의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라는 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만 변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문화가 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헤어스타일이 변했으면 모두 변했을까요? 옷 스타일.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도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지를 예로 들면은
제가 이제 7, 80년대 저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던 그 시기에 유행했던 바지는 어떤 바지인지 혹시 알아요? 나팔바지라고 해서 와이드 팬츠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생이 됐을 때,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인기를 끌었던 바지는 비닐 바뀌는 바지. 스키니 바지야. 바뀌는 바지. 맞아요. 바뀌는 바지예요. 그래서 스키니 바지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중학생 때 교복 바지를 엄청 타이트하게 줄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꽉끼니 진이라고 했고요. 꽉끼니 진 정도면 양반인데 어떻게 되냐면 더 심한 경우는 더 줄여가지고 일명 지읒끼니 진이라고 해가지고 남성성의 상징이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부각되게끔 엄청 타이트하게 줄였었어요. 그래서 남규가 안 내려 입었냐 했는데 안 내려 입진 않고 여기다 이 지퍼를 달아가지고 지퍼를 열고 다니면서 바지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인기를 끌었던 거는 일명 똥싼 바지라고 하는데 무슨 팬츠인지 알아요? 맞아요. 배기 팬츠. 배기 팬츠가 유행을 했고요. 그거랑 같이 여기 주머니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카고 바지. 카고 바지가 또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지금도 제가 입고 있는 바지인데 이거 뭐라고요? 그렇죠. 이거 슬랙스거든요. 슬랙스. 슬랙스 바지는 잘 안 보이시나요? 어쨌든 슬랙스 여러분들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런 슬랙스가 좀 보편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 바지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청바지는 늘 유행이었고 와이드. 맞아요. 다시 와이드 팬츠가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도 와이드 팬츠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헤어스타일과 옷 스타일이 같이 변하는 걸 통해서 총체성을 설명할 수 있고요. 와이드 팬츠가 다시 유행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린 또 뭘 설명할 수 있어요? 축적성도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변천사를 통해서 변동성도 설명할 수 있네요. 우리는 이런 남자 친구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남자애들이라면 당연히 이 헤어스타일 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공유성도 설명할 수 있고요. 이런 헤어스타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습득했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니까 학습성도 설명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 헤어스타일도 갖고 오긴 했거든요. 2년 넘길까요? 궁금해요? 오케이.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 때 특히 유행했던 거예요. 네, 배두나 씨고요. 이제 이런 바가지 머리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많은 보편적인 인기를 끄는 헤어스타일 중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헤어스타일 유행을 하게 됐냐면 요 머리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 머리에 뭘 얹은 것 같아요? 깻잎. 그래서 이 머리를 깻잎 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여자애들 다 앞머리 이렇게 길게 늘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머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수지 아니에요. 정답 나왔어요. 현아 씨예요, 현아 씨. 너무 다르게 많이 다르게 나왔죠. 네, 현아 씨 실제 졸업 앨범 사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간 여기 현아 씨고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강퇴했던 깻잎 머리가 사라지면서 제가 대학생 때는 이 머리가 유행을 했어요. 당연히 이쁘죠. 이거는 일명 무슨 머리라고 하냐면 여신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앞머리를 다 없애고 앞머리를 다 길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가르마 타는 머리가 유행을 한동안 했었고요. 여전히 지금 이 머리는 인기를 끌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머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뭔지 알아요? 앞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마가 거의 다 보이는 듯 해가지고 머리를 내는데 우리 속 비치는 옷은 뭐라고요? 시스루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시스루뱅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런 앞머리가 유행을 해서 지금도 좀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행했던 앞머리가 이거예요. 맞아요. 일명 이제 첫피뱅이라고 해가지고 눈썹이로 앞머리를 짧게 자른다 일부러 삐뚤빼뚤 자르는 앞머리였는데 이게 인기를 끌었었고 근육을 했었지 않나? 뭐 그렇다네요. 아무튼간 근데 이게 어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안양예고에서 이쁜 친구들 제 제자들이 이 머리를 많이 시도했는데 다 실패해서 좌절을 겪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앞머리의 변천사를 통해서 변동성도 설명할 수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스타일을 통해서 축적성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앞머리만 변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들 입장에서 모두 변했을까요? 외모. 남자친구 화장법도 같이 변했겠죠. 남자친구도 당연히 변했겠지만 지금 이거는 관련이 없잖아. 남자친구가 왜 나와 여기서. 네, 그래서 화장법이 변했을 건데 자, 화장법은 우리가 7, 80년대 때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엄청 진한 그거 역겹다고 하면 안 돼. 그게 그때 당시 유행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미스코리아 사진 옛날 사진들 보면 엄청 진한 무슨 쥐 잡아먹듯이 빨간 입술을 하고 있잖아요. 진한 화장. 그런 색조 화장이 굉장히 큰 인기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학생 때 뭐 특별히 유행했던 화장은 없는데 제가 20살이 좀 넘으면서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 씨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그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그 노래가 전국을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진하게 하는 스모키 화장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요. 여전히 그 화장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화장은 뭐냐면은 일부러 여자애들이 볼터치를 과하게 해가지고 여기를 볼을 발그레 하는 화장이 유행을 했어요.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이게 볼이 빨가면은 뭐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숙취 메이크업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화장이 대세잖아요. 그거를 이제 꾸안꾸 스타일. 그 꾸안꾸 스타일을 투명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유행을 하는데 이것도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문화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 배운 개념이니까 키워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여자는 더 없어. 자, 학습성부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학습성 하기 전에 제가 문화의 속성에서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키워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학공축변총이라고 썼어요. 학공축변총. 자, 따라해 볼까요? 학공축변총. 다시 한번 학공축변총.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앞글자리. 맞아요. 앞글자 그냥 딴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키워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주입식의 암기 방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이 학공축변총을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개념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문화의 속성 파트는 여러분들 은근히 자주 틀리는 파트입니다. 왜 틀리냐면 이 문화의 속성을 지문에서 분별하는 게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개념을 풀다 보면은 잘못 연결을 시켜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문화의 속성 파트 문제를 만나시면 그냥 이 학공축변총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그 문화의 속성 파트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속성들 있죠. 예를 들어 그 문제에서 공유성과 축적성만 물었다면 학습성, 변동성, 통째성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공유성과 축적성만 떠올리면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푸는 하나의 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적어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학공축변총. 좋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성의 속성, 그 특징,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학습성은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누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바꿔 표현하면 뭐가 아니라고요? 문화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맞아요. 후천적인 거고요. 바꿔 말하면 문화는 학습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습득하다, 문화를 배우다 등의 표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학습성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PPT로도 적어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발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면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성을 떠올려 볼게요. 자, 공유성이라는 것은 같은 문화를 같은 그 사회 사람들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공유성을 뽑아낼 수 있는 대표 키워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무슨 부족, 무슨 집단이. 무슨 부족과 무슨 집단이 나왔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무슨 부족과 무슨 집단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 뭘?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과 집단이 공유성을 도출하는 대표 키워드가 되고요. 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측하고 더 나아가서 오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성의 대표 키워드는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유성의 대표 키워드고요. 제가 공간이 모자라서 여기다 하나를 더 써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유된 규범과 규칙들을 잘 준수하면 이것의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 질서의 유지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유성을 통해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이라는 표현도 공유성과 연결이 되는 대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적성은요,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쌓이는 건데 이 쌓이기 위해서 일단 뭐가 변해야 되죠? 세대. 맞아, 일단 세대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세대 간 전승이 핵심이 됩니다. 세대 간 전승. 이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기존의 문화가 사라지지 않은 채 그 문화 위에 새로운 문화가 점점 쌓여요. 점점 문화가 쌓이면 이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맞아요. 커집니다. 그래서 문화가 더욱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진다는 특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문화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복잡해지고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동성은 말 그대로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 변한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언급을 할 건데요. 어떻게 변화를 언급하느냐? 뭐라고 했죠? 기존의 것이 어떻게 되기도 해요? 우리 채팅 언어 중에 기존에 안 쓰던 반가 같은 게 사라진 것처럼 기존의 것이 소멸되기도 하고요. 기존의 것이 사라지고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새로운 게 어떻게 돼요? 새로 생겨나겠죠. 새로운 것이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도출하실 때는 기존의 것이 사라지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거나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면 변동성을 다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총체성입니다. 이 총체성 같은 경우는 문화라는 게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문화라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화가 변하면 그 문화만 변하는 게 아니라 모두 변해요. 연결된. 관련된 연결된 문화도 같이 변하죠.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변동을 초래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변했는데 뚜루루 같이 변하니까 문화? 연동성. 그렇죠. 연쇄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연쇄적 변동. 연쇄적 변동을 초래.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각각의 속성에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편집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괜찮아. 네, 그러면 문제의 해설을 드려볼게요. 학습 목표는 건너뛰고, 자, 기억은 문화의 속성 중에 뭘까요? 변동성입니다. 잘하셨어요. 내가 임신했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게 생겼대요. 새로운 문화가 나타났다는 거니까 변동성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니은이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니은이 뭘까요? 공공성.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공유성. 공유성 맞아요? 공유성. 공유성 맞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자, 노약자석에 앉아도 임산부 카드 덕분에 오해받지 않겠대요. 젊은 여자가 임산부석에 앉아있으면 저 여자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산부 카드라는 문화를 우리 사이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이라기보단 여기는 이해할 수 있다가 좀 더 가깝겠죠. 어쨌든 그래서 니은은 공유성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변동성은 각 문화의 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대요. 상호 연관은 뭐였죠? 총체성이랑 관련이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이고요. 다음 니은. 이 변동성은 기존의 문화 요소가 소멸되거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나기도 함을 보여준대요. 어때요? 맞죠. 니은은 맞는 복이. 그다음 디귿. 이 공유성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해짐을 보여준답니다. 이건 누구였죠? 네, 이거는 축적성이었으니까 관련이 없고요. 리을. 공유성은 문화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때요?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1번. 기억은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지닌 생활 양식임을 보여준대요. 이건 문화의 속성 중에 뭘까요? 공유성. 맞아요. 공유성입니다. 기억은 공유성이 맞나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관리스. 하우사족. 자, 이 하우사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 하우사족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간 임신을 금하는 관습이 하우사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2번. 니은이 특정 문화와 개별 사회 안에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형성됨을 보여준대요. 맞나요? 네. 뭐가 맞아요? 왜 맞죠? 이거 지키려는 거지.
자 보세요. 니은을 보니까 출산 직후에 또 임신하면 단백질 결핍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2년간 임신을 금한답니다. 그럼 이 하우사족은 무슨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담겨서 2년간 임신을 금하는 관습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디귿에서의 문화는 문화시설에서의 문화와 달리 넓은 의미의 문화랍니다. 디귿은 혼인 문화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슨 문화가 맞아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맞아요. 근데 문화시설에서의 문화는 무슨 의미였죠? 좁은 의미의 문화였으니까 3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리을은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돼서 점점 더 풍부해지는 문화의 속성을 보여준대요. 이 4번은 문화의 속성 중에 뭐랑 연관이 있죠? 축적성이랑 연관이 있는데 리을을 보니까 이 상황에서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배우자로 그냥 공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축적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문화의 속성과는 연결이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쉬운 문제고요. 마지막 5번. 이 1처 2부제라는 것은 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문화 요소에 해당한대요. 어때요? 맞아요? 맞겠죠? 정답이 4번이니까. 그럼 이 1처 2부제라는 건 이 하우사족에게 뭡니까? 지켜야 하는 규칙, 규범, 제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화 요소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우리가 추가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거든요. 뭐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기 하나 정도를 구성하는 개념인데 이 문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물질 문화 요소와 그리고 비물질 문화 요소가 있어요. 물질 문화 요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샤프, 펜, 종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책 이런 것들이 다 물질 문화 요소예요. 그래서 도구나 기계 같은 걸 말하고요. 반대로 비물질 문화 요소는 물질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규범, 규칙, 그다음에 가치관, 언어, 신념, 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비물질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능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 이 둘의 구분 기준은 바로 구체화에 가는 여부입니다. 자, 물질 문화 요소 같은 경우는 구체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비물질 문화 요소는 구체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 요소 같은 거는 구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고요. 하지만 비물질 문화 요소는 구체화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이해를 할 수 있고 요것도 이런 식으로 보기 하나를 구성하니까 요거까지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